의혹의 장본인 최순실 씨가 오늘 검찰에 소환된 가운데 오늘도 대학가에서는 시국 선언이 잇따랐고 촛불 집회도 계속됐습니다. 기획뉴스 힘내라 중소기업 찾으면 길이 보인다. 오늘은 첫 순서로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지원 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김천 씨가 늘어나는 화장 수요에 맞춰 대규모 종합 장사시설 건립을 추진하자 인근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국가공인 민간 자격증 시험지를 빼돌린 시험 주관업체 관계자와 교수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최순실 게이트의 장본인 최순실 씨가 오늘 검찰에 소환된 가운데 국민적인 분노가 표출되고 있습니다. 대통령 하야를 외치는 시국선언은 점점 더 커지고 있고 점점 더 많은 이들이 동참하고 있습니다. 2년여의 총장 공백 사태에도 불구하고 구성원 뜻을 외면한 채 이순희 후보를 임용한 경북대학교에서도 시국 대회가 열렸습니다. 첫 소식 도성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퇴진하라. 최순실의 폭도 없이 거짓정권 퇴진하라. 거짓정권 퇴진하라. 경북대학교 본관이 학생들과 교수들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1순위 후보가 총장 임용에 배제된 데다 최순실 게이트까지 터지자 분노의 목소리가 한데 모인 겁니다. 민간인에게 넘겨버린 채 직무를 태만하고 여러 의혹들에는 침묵하며 결국 국가를 마비 상태에 이르게 한 박 대통령은 이미 국가 원수로서의 자격을 스스로 잃어버렸습니다. 개인 시국선언에 나선 학생들은 법과 원칙이 무너진 곳에 미래가 없다며 대통령의 하야를 촉구했습니다. 형식적 권한만이 남아있는 대통령이 무슨 국정 운영이 가능하다는 말입니까? 그리고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 부단히 애를 쓴다는 것은 국가의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명시되어 있는 헌법을 무시해도 한참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경북대학교 로스쿨 학생들도 국회는 탄핵 절차를 진행하고 수사당국은 성역 없는 조사로 관련자들을 엄중히 처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포스텍 총학생회도 개교일에 처음으로 시국선언문을 발표하고 최순실 게이트 관련자들을 철저히 수사해 진실을 규명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박 대통령이 이사장으로 있었던 영남대학교 학생들도 시국선언을 했습니다. 대학가를 중심으로 시국선언이 잇따르고 있고 매일 촛불 집회가 열리는 등 시민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분노를 표출하고 있습니다. 추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손에 촛불 하나씩을 들고 거리로 나선 사람들. 국회나 또 우리 국회의원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국민의 어떤 마음을 제대로 대변하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우리 국민이 개돼지가 아니라는 것을 국민 스스로가 보여줘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시민들의 자발적 1인 시위가 도심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의당 대구시당은 매일 밤 동성로 한일극장에서 대통령 하야를 촉구하는 촛불 집회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훼손된 민주적 가치를 되찾고자 하는 시민들의 움직임이 세대와 이념을 넘어 다양한 방식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도성진입니다. 사용 후 핵연료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정부 대책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오늘 국회에서 나라 안팎의 원자력 안전 분야 전문가들이 모여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장미쁨 기자가 보도합니다. 월성원전에 임시 보관 중인 사용 후 핵연료는 모두 15,000여 톤. 한국수력원자력은 오는 2019년 임시저장고가 포화될 것으로 보고 그때까지 7기의 임시저장고를 추가로 건설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해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는 사용 후 핵연료 저장조를 밀집해서 만들 경우 방사능 누출 피해가 그렇지 않을 때보다 더 크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밀집 저장 시는 밀집 저장하지 않을 때에 비해 가지고 그 피해가 20배 정도 증폭되는 거죠. 시민단체는 사용 후 핵연료의 보관 간격을 줄여 저장 용량을 늘리는 조밀렉 기술의 위험성이 밝혀진 만큼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과밀 저장에 대해서 지금 정부가 너무 낙관적으로 가고 있다. 과밀된 사용 핵연료를 빨리 안전하게 저장할 수 있는 것을 당장 코앞에 닥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안전한 저장 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에 대해 한수원은 조밀렉은 전 세계 120개 이상의 원전이 사용하는 안전한 기술로 냉각수 누설 등에 대비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토론회에서는 핵 폐기물을 냉각조에 보관하는 습식 저장 방식은 각종 테러나 재난 등에 취약한 만큼 건식 저장을 통해 안전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습식지장같이 한꺼번에 많이 모여 있는 거는 이건 전체적으로 다 이제 피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누구나 생각하더라도 습식이 건식보다는 위험하다는 걸 생각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사용 후 해결료에 대한 근본적인 관리 대책이 없는 상황에서 임시 저장고 논의는 앞뒤가 바뀌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습식보다는 건식이 안전하다라고 하면 우리는 그러면 건식으로만 만들면 그냥 안전하다라고 안심하고 있어도 되는 것일까? 이번 토론회는 발등에 불인 사용 후 해결료를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심각하고도 무거운 숙제를 던져줬습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이렇다 할 대기업 하나 없는 대구와 경북에서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늘리려면 중소기업을 더욱더 키우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위해 각종 중소기업 지원 정책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는 코너를 연속으로 마련했습니다. 힘내라 중소기업, 찾으면 길이 보인다. 오늘은 첫 순서로 창업기업에게 탄탄한 주춧돌을 마련해주고 있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지원 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권윤수 기자입니다. 올해 대구 첨단 의료복합단지에 입주한 이 업체는 일회용 주사기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주사기에 필터와 안전장치를 달아 주사액 앰플이 깨지면서 생길 수 있는 유리 파편을 걸러주고 주사 바늘에 찔리는 사고와 주사기 재사용을 막는 일석삼조 기능으로 기존 제품보다 10배나 비싼 값에 팔립니다. 그러나 갓 창업한 3년 전만 해도 자본금이 없어 공장 건립과 제품 양산은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저희 같이 이렇게 초창기 시작하는 스타트업이나 창업기업한테는 사실 어디 가서 돈을 이렇게 빌릴 수 있는 곳이나 조달하기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러던 중 손을 내민 곳이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철저한 기업 진단을 통해 기술 사업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기업이 발행한 전환사채 7억 원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투자를 결정했습니다. 그러자 5개의 민간 투자 회사들도 덩달아 20억 원이 넘는 자본금을 투자했고 올해 초 공장을 준공한 뒤 제품을 생산할 수 있었던 겁니다. 공공기관이 성장 가능성이 높은 창업 초기 기업에게 먼저 선도적으로 투자를 하면 다른 그 민간 벤처 캐피탈에서 투자를 유도하는 그런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의 투자금은 기업 상장 후 주식으로 전환시키거나 상장을 하지 못하면 낮은 금리로 분할 상환하도록 합니다. 창업기업을 떡잎부터 알아보고 투자해 커가는 과정을 함께 한다고 해 성장 공유형 자금이라고 이름 붙여졌는데 전국에서 해마다 350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새누리당 정태욱 의원은 국회 지방재정분권특별위원회 기관 현안 보고에서 수도권과 충청권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에 지역발전 특별회계 예산 배정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 의원은 충청권을 제외한 비수도권의 지역 내 총생산 비중은 2010년 39.4%에서 2014년 38.5%로 0.9%포인트 떨어졌으며 성장률도 수도권, 충청권에 비해 많이 낮다며 지역발전 특별회계 예산 배정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동북지방통계청에 따르면 9월 경북의 광공업 생산지수는 90.8로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1.7%포인트 떨어졌고 생산자 제품 출하지수는 3.5%포인트 떨어진 85.5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제조업 재고율은 158.6%로 2.8%포인트 늘어났고 대형 판매점 판매 지수는 107.9로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0.8%포인트 줄었습니다. 국가공인 자격증 시험지를 빼돌린 시험주관 업체의 출제 교수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유출된 문제를 미리 받아온 학원생 상당수가 자격증을 땄는데 자격은 박탈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양관희 기자입니다. 대구의 한 공인중개사 전문학원에서 녹화된 강의 화면입니다. 국가공인 민간 자격증인 빌딩 경영 관리사 시험을 일주일 앞두고
학원장 53살 신모 씨는 은밀한 말을 꺼냅니다. 미리 시험지를 보여줄 테니 100% 합격을 장담한다는 겁니다. 이번에 떨어져서 진짜 있잖아요. 시험지를 복수해주는데 떨어졌다. 근데 내 돌아버리는 거지. 진짜 아예 오지 마세요. 그다음부터 아예 그냥 접시부에 코를 막으세요. 알아서. 이런 허풍이 가능했던 것은 자격증 시험 주관업체에서 홍보 업무를 하던 62살 장모 씨가 2010년부터 4차례 이 학원장과 부동산학과 대학 교수 등 6명에게 시험지를 미리 빼내주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에게 문제를 미리 받아보고 시험을 본 528명 가운데 501명은 실제로 자격증을 땄습니다. 해당 자격증 주관사는 지난 2004년에도 시험지를 유출했다가 적발됐습니다. 입법화가 되기 위해서는 많은 응시생들이 이제 응시를 해야 되고 또 그로 인해 가지고 또 취득자가 많으면은 국회에서 이제 입법화하는데 효율성이 있기 때문에 이는 범행하지 않나. 경찰은 부정 응시자 명단을 시험 소관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로 보내 이들의 자격 박탈을 건의할 예정입니다. 또 시험지를 유출한 혐의로 업체 직원 장 씨와 학원장 신 씨를 구속하고 나머지 5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김천시가 늘어나는 화장 수요에 맞춰 화장시설과 봉안시설 등 대규모 종합장사시설 건립을 추진하자 인근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태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민 1,500여 명이 사는 김천시 봉산면 신암리 마을입니다. 김천시가 350억 원을 들여 오는 2020년까지 10만 제곱미터 규모의 종합장사시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천 시내에 있던 기존 화장장을 옮겨 새로 짓고 봉안시설에다 유골이나 붕골을 묻거나 뿌릴 수 있는 자연장지와 유택동산까지 만듭니다. 인근 지역 주민들은 장사시설이 들어서면 재산권 침해는 물론 심리적인 불안으로 마을을 떠나야 할 처지라며 대책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또 주민들의 동의도 구하지 않고 김천시가 물밑 자금으로만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떳떳하게 공개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주민을 무시하는 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진짜 그 시에서 하는 게 모든 일을 물밑 작업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에 대해 김천시는 늘어나는 화장 수요에 부득이한 결정이었다며 주민들을 설득해 나가겠다고 해명했습니다. 원하시는 다른 좋은 시설을 견학을 한다든지 또 저희들과 충분한 소통을 통해서 우려하는 부분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혐오 시설을 둘러싼 갈등을 효율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기획 단계부터 주민 참여 기회를 늘리는 등 다양한 소통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경북도 내 697개 모든 공립과 사립 유치원의 2차 정보 공시가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유치원 정보 공시는 학부모의 알 권리 보장과 유치원 실태 파악을 위해 매년 2차례 실시되며 유치원 원비 현황과 안전 점검과 안전교육 현황 등 모두 13개 항목의 정보가 공개됩니다. 학부모들은 유치원 알림이 웹사이트나 모바일 앱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프로축구 대구FC가 올 시즌 최종전에서 대전을 꺾고 1부 리그 승격을 확정지었습니다. 3년간의 K리그 챌린지 생활을 마감했는데요. 올 시즌을 되돌아보고 또 다음 시즌을 위한 과제를 짚어봅니다. 서공 기자입니다. 파울러가 뒤로 내줬고요. 거기서 승격까지의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리그 1위를 달리는 안산이 시민구단으로 재창단을 선언하며 2위에게 자동 승격권이 주어졌지만 2위 경쟁에서도 대구FC는 압도하는 시즌을 보내진 못했습니다. Tivemos muita dificuldade, como foi dito, mas graças a Deus e a todos aqui que fazem parte do grupo, conseguimos nosso objetivo. 탄탄한 수비 라인을 바탕으로 리그에서 진 경기가 가장 적었지만 공격 라인은 외국인 선수의 의존도가 너무 높았고 미드필더진의 피로 누적과 부상 대비책은 늘 고민이었는데요. 한층 더 수준 높은 팀들과 만나는 클래식 무대를 위해서는 전력 보강이 필수입니다. 지금도 많은 지원을 해주시면 우리 시장님께서 더더욱 시즌 지원을 많이 해주지 않으실까 생각합니다. 승격의 기쁨에 젖어 있기보단 다음 시즌 생존을 위해 감독 대행 체제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2017 시즌을 위한 선수단 구성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조광래 대표이사가 3년 내 클래식 우승을 노전으로 내건 만큼 선수단 보강과 함께 새롭게 시작한다는 각오를 더욱더 다져야 할 때입니다. MBC 뉴스 서건입니다. 대구FC 조광래 대표이사는 새 시즌 만에 1부 리그 K리그 클래식 복귀를 이끈 손현준 감독 대행을 구단주인 권영진 대구시장과 협의를 거쳐 다음 시즌 감독으로 승격시키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2004년 FC 서울 코치를 시작으로 지도자 생활을 시작한 손현준 감독 대행은 대구FC에서 7년째 코치진으로 활약해 왔습니다. 대구시 여성회관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는 오늘 이마트 칠성점 광장에서 미취업 여성과 경력 단절 여성들을 대상으로 취업 상담 서비스 굿잡 버스를 운영하며 수지봉 체험과 친환경 수세미 만들기 등 다양한 부대 체험 행사도 진행했습니다. 또 1:1 맞춤형 취업 상담과 직업 교육 훈련 정보도 제공하는 한편 버스 안에서 진행된 현장 면접에서 약 20명을 채용했습니다. 10월의 마지막 날인 오늘 낮 최고 기온은 대구가 11.7도, 안동 9.4도, 포항이 12.8도로 대부분 지역이 올가을 들어 가장 낮았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대구 2도, 문경은 영하 2도까지 떨어지겠고 낮 최고 기온은 대구 10도, 문경은 8도로 오늘보다 더 춥겠습니다. 대구 기상지청은 당분간 바람이 강하게 부는 추운 날씨가 이어지다가 금요일부터 평년 기온을 되찾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경상북도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새마을 세계화 사업으로 아프리카 세네갈 2개 마을의 시범마을을 조성하고 지난해 벼농사 시범단지 사업을 진행해 올해부터 10헥타르 면적에서 연간 120톤의 쌀을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경상북도는 내년까지 영농 시범단지 면적을 17헥타르로 확대하고 세네갈의 벼 재배 기술이 자립 단계에 도달할 때까지 다양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경북도 내 아동 양육시설과 지역 아동센터의 148명의 아이들로 구성된 경북 천사 오케스트라 창단 연주회가 오늘 경북도청 동락관에서 열려 투우사의 노래와 같은 클래식 명곡과 붉은 노을 등 대중음악을 멋지게 연주해 관람객들에게 박수갈채를 받았습니다. 경북 천사 오케스트라는 전남과 경북 간 영호남 화합 천사 프로젝트의 하나로 추진됐으며 내년 8월에는 두 도의 오케스트라가 경북도청에서 합동 연주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대구 경북 정보공개센터가 대구시 교육청으로부터 받은 학교폭력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9월까지 발생한 학교폭력은 모두 5,009건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중학교가 가장 많은 3,300여 건으로 66.7%를 차지했고 고등학교 23.4%, 초등학교 9.8% 순이었습니다. 대구 경북 소식이었습니다.